안녕하세요. 전 인생의 낭떠러진에서 반전을 경험한 여자입니다. 사실 낭떠러진에서는 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친정 식구들도 함께 있었어요. 너무 큰 위기가 오지 않고 한 방에 모여 있던 때에는 이렇게 끝나겠구나라고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다시 보였어요. 여러분은 진짜 어떤 사람이 언제 보일지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아도 충분히 제 실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사람은 좋을 때가 아니라 진짜 위태롭게 있는 때에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였어요.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과 손을 내미는 사람은 명확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은 그때 돌아선 사람 중 한 명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친정에 갔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한순간에 모습이 변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8년 동안 가족으로 살았던 사람이 힘들다고 느끼고 나서야 이혼을 고민하는 것을 보니 그 인간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도 그 사람과 헤어져 온 결정이 정말 옳았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중장비 관련 일을 하셨기에 태어난 이후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말로 마음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음 달에 일이 안 잡혀서 우리가 조금 더 아끼겠어. 아버지 앞에서 용돈 없다는 말에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우선 엄마에게 말해. 알았지? 용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더 절약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도 그냥 다른 아버지들처럼 직장에 다니면 안 돼. 쟤보다 3살 많은 여동생은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지 않았던 아버지 상황을 탓했어. 들쑥날쑥한 아버지의 수입 때문에 여유로운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는 용돈 받는 것도 불안한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엄마도 속상해하며 우리 둘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래도 너희 태어나고부터 한 일이라도 더 해보겠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데. 아, 남들과는 다르네.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몰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집에서 아빠가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항상 속상해요. 하지만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죄송해요. 아빠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결코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잘 될 때에는 좋다고 하고 힘들 때에는 꾸짖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한 각자 집안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못 가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비교하며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내게만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누구보다도 오래 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대학에 다 보내고 난 뒤에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중장비 관련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로부터 확신에 찬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요. 현장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온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젊었을 때 아버지처럼 일이 없어서 불안해하면서 살던 모습을 누군가가 겪는 게 싫었던 거죠. 내심으로는 저와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많이 벌진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꾸준히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그 사업 꼭 해야겠어요. 이제 아빠도 경력이 있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직원 없이 하는 거면 몰라도 매달 월급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곳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겠어요. 내가 힘들었다고 해서 남들도 힘든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사람들 다 한 집안 가장이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나도 알아요.
갑자기 IMF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는데 일을 시작했을 때 너희 둘을 떠나가는 게 보여서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니, 나는 너무 잘 알아서 말야. 그런 이유로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가만히 끄덕거리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어릴 적에 어려운 시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너희 둘까지 그런 것을 함께 겪었으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처럼 불안하게 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것이 내 마지막 꿈이다. 아빠가 우리를 키워줄 만큼 이루고 싶었으면 할 일은 다 한 것이죠. 괜히 우리 시집 가는 걸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 같은 얘기 말고 아빠의 일이니까 아무거디나 해주고 싶어. 자유롭게 다 해보세요. 여기 일은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하니까 나는 아버지와 뜻이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고맙다. 어느새 철이 들었나요? 모르겠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동생과 함께 주말에 늘 아버지의 회사로 도움을 주고 필요한 일을 모두 도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엄마도 아버지와 함께 출근하기 시작하며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즈음에는 아버지와 뜻을 공유하는 삼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그분들 때문이었고요. 직원이 생기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그분들을 가족처럼 대하느라고 했어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데요. 그래서 식사도 든든하게 챙겨 먹고 가라고 엄마가 작은 직원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는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는데 말년에는 식구들을 위해 밥을 차리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식당까지 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아침마다 뜨거운 밥을 챙겨줘서였습니다. 그래서 밥은 꼭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엄마에게 미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를 위해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왜 아빠가 더 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넘깁니까? 엄마의 생신을 맞아서 오르니까요. 근사한 선물 하나만 해주면 좋겠다. 엄마도 좋아할 테니까. 삼촌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 먹는 것만으로도 힘들 건 모르겠어. 아이들이 우리 식구들보다 더 낫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야. 우리 식당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주변에서 식권을 만들어준다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가 봐. 소은이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네. 엄마가 말하는 게 진짜래. 다들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그래도 우리 식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너희도 초반에는 주말마다 와서 도와준 것도 그렇고 음식 솜씨 좋은 왕비님과 똑똑한 두 공주님이 있으니까. 아빠는 우리 식구들만 있으면 두렵지 않아. 전과 다르게 어깨가 더 펴지는 아버지 모습을 보며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살아온 것이 느껴진다. 시간이 흘러 내 머릿속에서만 상상해왔던 것들이 하나 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아버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업을 하시는 동안 저와 동생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아버지 회사에 다니시던 삼촌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육과 집안에서 자란 외동 아들이었고 아버지 회사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비록 우리 집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이 사람의 성격에도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나눌 때 아버지도 남편의 이런 모습에 호기심을 가득 담은 표정을 짓곤 했답니다. 그렇지만 결국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으로 자란 사람이니까 나중에 혹시든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안정적으로 생활한 터라
갑자기 많은 돈을 벌고 그런 것보다 꾸준히 돈을 버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범한 면이 없는 편이라서 아버님께서 보면서 배워야겠어요. 나에게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애들도 안정감을 못 느낀 채 성장한 것 같아서 아버지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유가 생기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사는 것도 그래서 딸과 살 때는 그런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미처 못해준 일을 제 자식에게 맡긴 적도 있어요. 아버님, 그 일은 믿고 맡겨주십시오. 주연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요. 정반대 성향을 가진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단위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10년 후의 목표를 세우면서 사는 것이 저에겐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꿈이 더 가까워졌는데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기에 우리 둘의 삶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집에 와서 우리가 함께 보던 칠판을 보시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자애 갖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여기에 안 쓰여 있는 거니? 주연이 것만 많이 있네. 아이고, 그저 사고 싶은 것이 딱히 없어서요. 필요 없는 것은 잘 사지 않는 편이라 아무리 절약하면서 산다 해도 갖고 싶은 것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어요. 힘이 나는 것들이 있어야지 아니면 말도 나오지 않는데 그럼 김에 지금 어디 좀 가자. 그 옷을 빨리 입고 준비하고 곧장 아버지를 백화점에 데려다가 남편에게 고급 시계를 사주더라고요. 남자가 좋은 시계 하나 있어도 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마음에 들면 좋겠다. 아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필요한 것만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내가 살다 보니 남자가 뭘 알아서 좋은데 돈도 쓰는 법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싼 만큼 자주 사용하면 돼. 저한테는 정말 필요가 없어서요. 차라리 다른 사람께 사주세요. 아이, 제가 자네한테 해주고 싶어서 말이에요. 올해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생겨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턱살 배우카 있어야만 남자가 그런가 돈 보지 말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 사쳐야지. 초반에 아버지가 남편에게 한 번씩 큰 선물을 해줄 때마다 너무 미안해하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해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버님께 내가 이렇게 비싼 것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며 아무리 거절해도 끝까지 골라보라고 그러셔서 얼떨결에 사긴 했는데 도 모자란 것을 받아와서 염치가 없네요. 당신이 특별하다고 그러더니 우리 아빠가 30년씩 코트를 입고 그런 사람인데 또 쓸 때는 화끈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서 남편에게 타고 다니는 외제차를 주시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못해줬던 것을 남편이 대신 해주고 있다는 감사함이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을 예뻐했는지 남편에게 하는 것들이요. 계산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아버지의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려 하셨던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 자키를 두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자네가 다 번호 알아두세요. 제가 3년밖에 안 타서 상태는 새 차나 다름없어요. 새로 한 대 뽑아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차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더 크고 그러면 그때는 새 차로 한 대 뽑아줄게요. 일단 이걸로 다 아닙니다. 아버님 차는 있어야겠지요. 번번이 죄송해서 이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럼 새 차로 뽑아줄까요? 안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차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께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받기만 하고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요. 능력 있는 사이가 아니어서 슬프네요. 계속해서 면목 없어 하는 남편을 보고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깨 펴라. 자네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우리 딸과 잘 살았으면 됐지.
뭐가 죄송스러워?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아닌가? 가족끼리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좀 더 가는 사람이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뭐 하나 줄 때마다 남이 해주는 것처럼 부담스럽게 받으면 나도 서운하네. 아버님 진심은 납니다. 그래도 만날 때마다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자네처럼 착실하고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내 앞에서 기죽을 거 없어. 나는 애들을 얼마나 고생시켰다고. 그래도 내 딸이 자네랑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둘이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아버지께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간 꼭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갖고 말고 할 게 있나 싶은데, 아니죠.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은 모르는 게 많아요. 혹시라도 사업하면서 위기가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힘들어지면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도와주십시오. 아, 그건 당연한 거죠. 아버님, 필요하신 때 편하게 불러주시면 돼요. 이건 부적처럼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버지는 사업할 때 금으로 된 카드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면서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그것까지 남편에게 주더라고 하네요. 우리 아버지는 쟤보다 당신을 더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이것까지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어른인 게 주면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미신인 걸 알지만 이것도 받겠습니다. 다녔더니 정말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데 자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주는 거니까 갖고 있어두면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서 힘들 때 사용하면 되지만 이런 것에도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는 걸까요? 갑자기 동생이 결혼하고 남편한테 독차지하던 자리를 나눠가기 시작해서 질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과는 다르게 변해가는 것 같았죠. 첫 아이를 낳고 승진까지 하면서 솔직히 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음에도 자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쟁자들과 지나치게 경쟁하려고 하며 어디까지나 남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요새 왜 내게 연락을 안 하시나 싶었는데 너에게 뭐라 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임신 초기 생겨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여서 그렇겠지만 딸에 대해 이야기하던데 그때 아버님이 딸을 더 예쁘게 보일까? 그래도 딸만 둘이었으면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요즘 애 보고 싶다는 말도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미고서 이상한 짓 시키더라고요. 도저히 자신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한 것 같더니 애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머리 위로 하트를 해볼까? 아니, 다시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여기 보고 말해봐. 자, 아빠 따라해.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따가 할아버지 전화 오면 왜 우리 집에 안 오냐고 꼭 물어봐야 해. 아, 왜 데리고 뭐 하는 짓이야? 아버님이 우리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걸 같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애가 크면 차도 해주신다고 그랬었는데 딱 보니까 그거 지금 처제 쪽으로 다 넘어가게 생겼어. 아무래도 이참에 아들이나 딸 하나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을 생각해도 우리도 조금씩 둘째 가질 때가 되었는데 그쪽 흥미를 빼앗기면 안 되겠죠. 무슨 관심을 빼앗긴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우리가 먼저 흥미를 끌어야죠. 아버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걸로 보아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그때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뭘 더 알아보니 그는 우리 차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보인다고. 왜 그런지 생각 좀 해봐야 할 거야. 자기 가족한테 돈을 팍팍 쓰는 아버님 성향으로 보아 앞으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꽤나 위험하겠죠. 나의 때는 차였지만 이제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처제가 당신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하면 큰 선물을 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봐야 해요. 그리고 욕심 부린 남편은 얼마 못 가서 뜨거운 일을 끌고야 말았어요.
하루는 가정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저만 따로 친정에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한 측면을 전혀 몰랐는데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고 해요. 내가 그것을 따지려 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가족 사이에서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저가 집에 들어선 순간 제 부모님과 동생은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을 만든 원인이 바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요? 언니와 형부가 이렇게 다니는 걸 아니라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치사하게 우리의 부모님이랑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해 보여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도와주세요. 정말 저는 이 일에 대해 몰라서요. 그동안 같이 술도 마시고 친하게 지냈는데요. 진짜 뒤통수를 맞았네요. 아니, 하루는 술을 취할 정도로 계속 먹였더라고요. 저도 분위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과하게 마신 것 같은데 그날따라 계속 아버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유도하다가 그냥 맞짱을 쏘는 정도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 제 말을 이상하게 편집해서 아버님께 보내주셨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식구들끼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라는 말을 하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 남편이 한 일이라는 걸 듣고 기겁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야? 그래, 못 믿어. 그럼 언니도 봐. 형부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제 언니랑도 만날 수 없어. 아빠와 우리 사이 갈라놓고 남편이 혼자 모든 혜택을 취하려는 거지요. 내가 결혼 초에는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서 대부분은 부족하다고 할 때 과장이 심한 것 같아서 그만해라고 생각하지 않니? 여기서 왜 싸우는 거야? 아무래도 넌 알아야 했던 것 같아서 부른 거야. 조서방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너도 잘해야 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를 못 끄는 것 같아. 형부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빠가 말리니까 참은 줄 알아. 대신에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제부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말할게요. 엄마, 아빠에게도 죄송해요. 집에 시끄러운 일만 만들고 그날은 정말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외부에서는 결핍해서 그런 것일 뿐이지요. 크게 만들어 단란한 우리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설령 제부가 아버지 욕을 한 걸 남편이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녹음해서 아버지에게 보내면 당장 연을 끊고 남편만 보고 살 것 같았나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생각인가요? 아무리 아버지에게 관심을 받고 뭔가 챙겨주는 것을 독차지하고 싶다 해도 말이죠. 그리고 이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편은 혼자 일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나 사직 손에 왔어. 이제 아버님 옆에 붙어 일하는 게 좋겠더라. 고 하더라고요. 아, 저번에 술을 마시면서 슬쩍 흘리긴 했는데 사실 써내고 왔다는데 설마 날 내치시고 그래도 이 집안 첫째 실로 아버님이 제일 예뻐하는 게 난데 라고 했습니다. 이제 슬슬 아버님을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아, 그리고 제부는요. 말은 많은데 일머리는 없어서 아버님 밑에선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아하니 남편은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얼마 전에 이를 어느 시점에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참을 수 없어서 터뜨렸어요. 그래서 당신 이간질까지 한 거야? 왜 사람의 얼굴도 못 들게 만들고 다니냐고. 뭐, 내가 언제 뭘 하면 다 알고 있어서 제부에게 술을 먹여서 가지고 아버님을 욕하게 만들고 녹은 팔을 보내고 그걸 아버님이 당신에게 말해줬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남편 머리로는 그 일을 아버지만 알고 속으로 제부를 미워하길 바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얕은 순진한 게 통할 리 없겠죠. 그게 중요해. 온 식구가 다 알아. 대체 그런 유치한 짓을 왜 하는 거죠? 우리 식구들과 독립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아직도 아빠한테 더 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날 당신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고 싶어 해요.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아빠에게 가서 빌려달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왜 뒤통수를 치는 것일까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는데요. 제부가 그래서 나를 술 취하게 하고 욕을 했다고 말해. 야, 자식이 제대로 빠져나가 버렸네.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린 거죠. 아이야, 아버님을 만나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당신 진짜 미쳤나? 당신이 애야. 그런 식으로 진실을 계속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만나면 아버님을 얼마나 욕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들어주기도 힘들 정도로 내가 우리 아버님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넘겼어.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됐다고. 왜 그걸 몰라? 이럴 때는 우리가 입지를 지켜야지. 그 자식이 아버님 앞에만 가면 얼마나 딸랑딸랑 거리는지 안 봐서 그렇대요. 완전히 다른 놈이야. 그리고 나이 들면 그런데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어. 내가 그건 어떻게든 막아야지. 뭘 막아? 당신이 그런 것까지 왜 신경 쓰는데? 아빠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당신한테 잘해줄 때는 고맙다고 받다가 남 주는 거 배 아파하는 꼴 받게 되니까. 더돼 내가 진짜 동생 얼굴을 못 보겠어. 그런데도 끝까지 남편은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웃기더군요. 눈에 다 보이는 짓인데 말이죠. 그동안 아버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거지. 제보 위험한 사람이라니 막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제 따라오세요. 일단 아버지 옆에 제가 조금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당신이 요즘 하는 행동을 유치하게 봐주기 힘들어요.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하면 그 후로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 우격다짐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그 일을 도와준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궁금해지고 앉아 버렸더라고요. 가시방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남편이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사직서까지 내둔 남편을 내칠 것 같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겠다던 아버지도 한 6개월쯤 지나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이 아버지 회사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을 물려받는 게 당장 될 문제도 아니었고 또 전과 같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진짜 사건이 벌어져 인간이 아닌 말종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었죠. 어떡하면 좋니? 지금 내 아버지가 경찰서에 갔다가 유심장이 뛰어 죽겠다니 뭐라고요? 아니, 아빠가 무슨 일로 경찰서를 가요? 누가 내 아버지를 신고했다고요? 우리는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적은 없어. 내 아버지도 그런 일 절대 안 해.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신고했나 몰라. 엄마 그래서 아빠 혼자 간 거야? 난 남편한테 바로 연락해. 볼게요. 그래 좀 옆에서 상황을 보고 알려주라고 해줘.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같이 경찰서에 있는 것 같았죠. 저 멀리서도 쩌렁쩌렁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양심 걸고 말하는데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그게 싫어서인 거예요. 회사 자린 놈이라고.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고. 대체 누가 그런 허위 신고를 해서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잘 알아보신 건 맞아요.
아, 나 참 기가 막혀서 들었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 완전 잘 버텨. 아니, 증거가 확실하게 있대. 어떻게 신고만 받고 사람을 잡아갈 수가 있어? 몇 명이 같이 신고 거 같던데 당장 아버님 사업 운영도 못한대. 그럼 이제 아버님 돈 한 푼도 못 버는 거야? 뭐라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동생과 함께 신고를 했다고. 아니요. 우리 아빠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혹시 여보 변호사 선생님 필요하시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알아보는 것이 나을까요? 조사가 언제쯤 끝날지 알았다고 하는데 일단 동생과 살아나고 나면 즉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상처 입은 얼굴로 손톱까지 물어뜯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부착하는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또한 남편은 상황을 물어보더라도 횡설수설하며 피해갈 만큼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조사가 너무 길지 않냐는지 형부에게 여쭤보면서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였어요. 응, 나는 몰라. 아버님의 사업도 얼마 안 된 것인데 난 몰라. 또 형사님이 다가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님께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있었는지 물어보자마자 갑자기 손을 사래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네요.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진짜 답답해요. 당신은 모른다는 말밖에 못해요. 그래도 우리 중에 아빠 옆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 그럼 누가 알아? 괜히 잘못 말하다가 나도 당할 수 있어서 안 되니까 그렇지. 아이 일단, 그래도 우리는 밖에서 상황을 보고 아버님을 도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경찰이 물으면 결코 내가 여기서 일했다고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동안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때에 발을 대서 도움되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러고 있네요. 진짜 걱정하지 마. 형이 잘못될까 봐 미리 발을 들 뻔했어. 그래서 아니야. 정말 몰라서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따라다녔을 뿐이야. 그리고 한참을 기다린 뒤에 아버지가 잠깐 시간이 나자 남편에게 따로 일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어. 당분간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급히 정리할 일들이 많을 것 같고 경찰서에서 곧장 회사로 가겠다던 남편은 그때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어. 전화도 아예 꺼버렸더라면 좀 의심스러울 것 같아. 그동안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살을 챙겨주었는데 위기가 되니까 혼자 빠져나갈 생각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새 제 은희를. 친정에 와서 변사부를 알아보고 일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남편은 경찰서까지 가서도 모르신 척하고 있었다가 연락이 두절되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형부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데 아까 경찰서에서 모른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 옆에 찰싹 붙어서 입까지 해놓고 이렇게 모르나 싶어요. 아니,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챙겼는데 내가 진짜 번번이한테 인간 때문에 면목이 없어요. 나도 지금 미치겠어.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맞다네. 아빠 방에 CCTV 있을 텐데 사람들이 가짜 줄 아는데 그거 되나 봐요. 아빠는 의심하는 것 같다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불안해서 엄마가 하나 해놓자고 했지.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겠고 그날 저녁 놀랍게도 친정에서 저를 찾아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품에 봉투 하나를 들고 말이죠. 시어머니 아지 대동에서 나타난 남편놈은 얼마나 비겁한지 차 안에 앉아 있었고 정작 본인이 해야 할 말을 시어머니 등 뒤에 숨어서 전화하려고 했던 것이었군요. 예, 우리 애가 할 말이 있단다. 잠깐이면 돼. 지금 차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웃기지도 않네. 아유,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래도 남편인데 하기야. 이제 곧 끝날 사이에 그런 거 따져서 뭐 하겠니? 그리고 남편은 창문을 살짝 내려서 눈만 보이게 해줬어요. 해당 내용을 올바른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여기서 폭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하고 나와서 그런 것 같았죠. 정말 그때 그 눈 두 개를 확 찌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에 숨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오기가 싫은 상황인데 너는 그런 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요? 우리 아빠가 지금 경찰서에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요. 그동안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알아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나는 당신 아버지 빚까지 갚아줄 능력이 없어.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이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당신이 그동안 받은 것을 일하며 많이 갚았다고 생각해. 나란 사람도 어딘가 살아갈 곳이 있는데 내가 빚을 받아들이고 평생 내 삶을 망쳐서 힘들게 살 수는 없어. 없지 않아요. 저도 가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빚,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빚을 넘겨주어야 해야겠어요? 경찰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게 정말 세상 물정을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버님이 지금 감옥에 계신다는 현실을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이혼 서류나 빨리 작성해서 서로 피해가 안 생기도록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말종이 하는 짓을 하네요. 이제 처가 관점도 보이려고 하지 않는데 너와는 왜 살 이유가 없을까요? 그래도 아버님의 돈으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견뎌왔던 거죠. 괜히 의지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고요. 추워요. 추워. 그 순간에서 사람에게 질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군요. 말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나의 눈이 저절로 감기다 그려요. 무의식 속에서도 그 계집애의 얼굴을 결코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이 해결되기도 전에 위기가 보인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더더욱 기분상 문제는 제 업무에 얽힌 시어머니가 품에 안겨있던 봉투, 바로 이 요란한 서류를 내밀 때 떨리는 겁니다. 빨리 처리하자.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어머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요. 덕분에 얼마나 편히 살았겠어요. 그 사람 월급으로는 그런 집이나 차 평생 못 사요. 그래서 덕분에 고마웠다 해야지. 생색도 살짝 내주는 게 좋아요. 말은 다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금을 들고 온 동생과 엄마가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에 그것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상대하지 말아주세요. 언니, 아이고 나라 그러니까 눈에 베이는 거구나. 이것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너 지금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이야? 이혼 서류를 어디 감추고 있어? 참나, 줄 때는 입 벌리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영 좀 사소한 것들이나 소금이나 실타래를 먹고. 당장 꺼져라, 저 재수 없는 놈. 거기 숨어 있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넌 우리 남편 나오면 끝장낼 줄 알아. 그렇게 시와 남편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창피하지만 저런 인간한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줬던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남편이 되었던 것을 지금까지 원망스러웠고, 그러나 한참을 울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온 제부의 목소리에 눈이 띄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부가 보여준 CCTV 화면 속 남편의 모습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인간은 겁도 없이 하라는 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아버지 방에 있던 금고를 열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전에도 가족들 사이에 미운 줄 알아주게 하려고 했던 이 인간은 얕은 수법이 여전합니다. 아마 이 허름한 사업장에 CCTV가 있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사실 그건 엄마를 제외하고는 우리 가족도 몰랐던 일입니다. 사실이긴 했지만 괜히 그런 걸 뒀다고 하면 직원들이 의심하는 꼴이 될까봐 감췄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와서 상담을 도와주니 우리끼리 머리 맞대는 것보다 모든 게 속도가 나더라고요. 또한 변사를 통해 신고당한 내용을 알아보니 아버지를 신고했던 몇몇 직원들은 남편이 저지른 실수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남편을 일부러 노리고 한 짓이었고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남편을 찾아와 사정거리를 빚고 몇 달치 월급을 미리 받아간 것인데 그걸 아무 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주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급여를 받은 내용이 없어서 신고하기 좋은 요건이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남편도 월급에 맞춰 입금하는 것이 원칙인 건 알았지만 그걸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점수 따려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괜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들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넘게 구치소에 있던 아버지가 석방되어 나오자마자 우리는 준비해둔 일을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남편도 들게 된 아버지도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하자며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고 저는 아버지 돈을 들고 간 것과 양육비 소송을 한 번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꼼짝없이 그 인간이 일어서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사를 이렇게 빨리 복귀할 줄 몰랐던 그 인간은 그 돈을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놀거나 먹는 동안 감도 없이 썼었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소송이 제기된 걸 알게 된 남편은 놀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괜히 돈만 날리는 거야? 아직도 반성의 여지가 없네. 합의는 이미 물 건너갔다. 너에게 기회는 없어. 뭐? 나한테 무슨 소송 걸려 있다고? 이 난리야. 기회 없고 말할 것도 없는데. 아, 이혼당한 게 그렇게? 그래, 나랑 되게 살고 싶었던 모양이네. 당신이 아무리 자작극을 해도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 진짜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뭐, 멍청한 짓? 그래, 너 혹시 아빠 사무실에 했던 CCTV 아저씨들이 가짜라고 그러지? 근데 그거 가짜 아닌데. 어떡할래? 당신이 일 터지자마자 금고에서 돈을 들고 쥐새끼처럼 사라지는 것이 떡하니 찍혔다. 왜냐하면 그게 언젠간 당신의 돈이 될 것이야 생각해서 멋대로 사용했던데.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의 돈이었고 여러분은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제발 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미쳤다고 할 증거 없이 소송을 걸었니? 그 말에 남편은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며 저자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시작하더군요. 아니, 그거 그냥 놓아둔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 거였다고 하네요. 자, 잠깐만요. 아버님께 찾아뵙고 오해를 해소하게 만들어준다면 될까요? 그때 내가 가져간 건 쓰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까 봐 따로 보관해 둔 것이었거든요. 그게 방금 살짝 짜낸 핑계였네요. 머리를 굴려서는 고작 거기서 거기일 뿐이고 기발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고작 그렇네요. 거야, 그럼 그 돈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겠나? 나는 보관해뒀는데, 그게 지금 바로는 좀 곤란하고 이미 다 써서 없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럼 앞으로도 변명 잘 만들어서 법정에 가서 실컷 떠들어봐.
가짜는 그 변명을 과연 누가 들어줄지 궁금하네. 아, 그리고 양육비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보, 잠시만 나를 한번 만나줘. 나 사실 그 돈 부모님이 갑자기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꼭 아버님께 갚을 거야. 약속해.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좋게 합의하자. 제발. 우리 아빠 돈 보관했다니. 이젠 빌려줬다고 어떻게 너는 내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해 이 멍청아. 우리는 그거 기다려줄 시간이 없고 당장 못 갚으면 넌 몸으로 때워야지 어차피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멍청한 그 인간은 친정 앞까지 찾아가 빌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죠. 여보세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버님께 잘못했어요. 갚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저가 끌려가는 곳까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아, 오랜만에 제가 돈만으로 자네를 판단하지 않고 믿고 좋아한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래도 착실하고 바른 사람이라 다른 생각은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아주 잘못 판단했더라. 아마 이번 사건이 자네를 제대로 보게 해준 모양인가 봐. 아버지,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져서 도와줄 사람은 아버님뿐이라요. 제가 일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아버지께서는 말 없이 남편을 등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마지막으로 처치한 것은 제와 여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있는 호수를 틀어 남편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돈을 들고 쥐새끼처럼 나가보시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하네요. 우리 아빠가 돌아서는 걸 봤잖아.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이 주둥이에다 확 싸버려라. 다시는 말 못하게 막아버리자. 듣기 싫어 죽겠네요. 당장 우리 집에서 꺼지라고. 그날의 마지막으로 나는 남편과 완전히 인연을 끝냈습니다. 그 주둥이에 아무리 물을 뿌리고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지요. 결국 아버지가 돈을 못 갚고 합의도 안 해주어 징역 신세를 면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묵은 체증이 좀 가시는 기분이 든다고요. 과연 그게 돈 때문인지 자기 마음가짐 때문인지는 본인이 언젠가는 깨겠죠. 이번 이야기에선 전 남편에게 등 돌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시댁에서 아무리 사정을 해와도 요지부동으로 단호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끈끈해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뿐 아니라 힘든 순간에 손을 내밀고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가 막힌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세요.